러시아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점령지를 지키자니 국경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군데에 다 군대를 배치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 러시아인들의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 미국 시간으로 3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부를 동요하게 만들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런 모호한 전술은 과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현대 전쟁사에서 그 효과가 거듭 입증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도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당시 있었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당시에 이 러시아 군복 차림을 한 남성들이 크림반도에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상점에서 어떤 종류의 군복이든 사 입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러시아 군대 소속 병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남성들이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인 민병대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분쟁 이후에 푸틴의 지시를 받는 정규군이 크림반도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동일한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목표는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술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효과가 확인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적군의 혼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만에 물론 종료는 됐죠. 이 장갑차와 군용 차량으로 무장하고 자국 정규군의 총뿌리를 겨눈 러시아인 민병대원 일부는 군복과 헬멧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노랑과 파랑을 칠하고 전투에 나섰던 것으로 목격되어서 모호함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두고 반푸틴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러시아 자유군단 내지는 러시아 의용군단이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과 연계된 것은 물론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로도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접경지 곳곳에 포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배후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서 추측만 더 무성해질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인이 대신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한 방법일 것이라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 중인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자국 정치 상황마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하자 러시아의 지도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일 정례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를 흔들려는 악의를 품은 자들의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러시아 방송들은 자국 영토 피격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순간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도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긴급하게 이 푸틴 대통령의 전화로 연락을 취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전쟁이 모든 러시아인들의 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본토 피격 이후에 전쟁의 모든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모스크바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국경 지역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모스크바의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벨고로드주는 지난달 말부터 세베키노와 그라이보론 등 국경 지역의 어린이 1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가능한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CNN은 또 전쟁 최격전지 바흐무트 점령 과정에서 공을 세운 바 있는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이 러시아 본토 피스과 관련해서 군 수뇌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의회의 소확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드론 피습 때 왜 드론이 모스크바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젠장 알게 뭐냐 그냥 너희 집 불에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러시아는 특수부대를 벨고로드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군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이날 긴급하게 벨고로드 국경 정착촌에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은 자칭 친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한 지역인데요. 2일 저녁에도 민병대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공격으로 폭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라고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급한 대로 피습을 받은 벨고로드의 특수부대를 파견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방어 대책은 아닙니다. 영국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2일 러시아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서 최근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러시아군이 화력을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에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공격 헬기와 열기압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A, 토스온 알파인데 이 토스온 알파 등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본토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댈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지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벨고로드는 러시아의 주요 보급기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나 친우크라이나 러시아 민병대가 공격을 퍼붓고 있죠. 문제는 러시아 영토 내에 러시아군을 배치하게 된다면 다른 우크라이나 내의 점령지에 대한 방어력이 약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이제 러시아 국경 지역의 방어를 강화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전선을 강화할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더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여러 곳도 공격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자포리자주 당국은 2일 오전 11시께 로조브카 지역의 병동이 포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관계자는 사상자 및 피해 상황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로조브카 지역에서는 전날도 포격으로 인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라프는 2일 자포리자주 남부 베르디안스크 항구도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 파견 관리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텔레그램에 3발에서 6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도시를 강타했다 그러면서 항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이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크렘린궁의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현실화되니까 크렘린궁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그동안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중심으로 군 병력을 배치했던 전략을 이젠 전면 수정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스크바에 대한 방공망 강화에 나섰고 동시에 최근 들어 수차례 공격을 받은 벨고로드 지역에도 특수부대를 배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한정된 병력을 재배치하게 되면 정작 점령지 수비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크림반도도 방어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딜레마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에서 부족한 군 병력에다가 바닥을 보이는 군수물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러시아 군부는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당장 그동안 잘 방어를 해왔던 바흐무트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4일 러시아가 바흐무트 근처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방어 전선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